첫 번째 접수된 상담, 문자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크래프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33만 원이신데요. 게임주 요즘에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네. 어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지금 31만 원대인데 매수가 33만 원이시거든요. 네. 갖고 계신 거 아니죠? 저는 눈이 초롱초롱하셔서 그런지 네. 몰라도 좀 이입이 눈물을 좀 아 흘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모든 들어서 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아 종목인가 이런 말해도 궁금증이 좀 되나요? 안 되죠? 들었는데 네. 자, 아니시죠? 네. 네 자, 아닙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주 중에 하나인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음. 이제 총 게임이죠. 저는 이제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관련 게임 부분들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실적 부분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핵심 게임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 속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실적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2조 7천억 원대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이제 1조 2천억에 순이익이 거의 1조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대대적인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최대 실적 기대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3개년도에 매출액 부분들이 조금씩 성장이 더딘 부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강한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자체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 부분들에는 추가적인 향후 성장 신호조과에 대한 기대치도 이제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안정적인 일목균형 구간 구름충 지지를 밟는 상승 추세에서 이번 11월 기조에서 이 구름충을 뚫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단기 악세를 좀 보였거든요. 음. 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호식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 물량 부분들이 들어오는 성격 영향이 돼서 주가가 좀 기업 가치의 흐름과 관계없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이후 추세를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눌림 정도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아직까지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구름층 하단에 있고 또 밴드 폭상의 중심선이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전체적인 이제 밴드 부분들이 지금 모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동성은 조금 가다듬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변동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흐름 자체가 되돌림 하락을 받아서 빠질 수도 있는 국면으로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MACD 관련된 오실레이터라든지 그리고 시그널하고 MACD 선의 골든 크로스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적인 신호는 아직까지도 이제 매수 신호는 유지가 되고 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4분기 실적과 결산 실적에 대한 올해 말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대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기 음.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고가 향상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가 있는데 음. 다만 여기에 변수가 되는 것은 우리 증시가 현재의 정치권 이슈로 추가적인 낙폭과 지속적인 하락 부분들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변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35만 원대에 해당하는 직전 고점 돌파가 음. 12월하고 1월 중 정도로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도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종목을 보통 베팅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매수 단가를 보니까 아마 며칠 전 그 꼭대기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음. 느낌상으로는 조금 추격 매수 성격이 있었다라는 관점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 3일 정도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아마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다시 원래 매수가 회복 및 35만 원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부분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신고가 돌파 패턴을 확인해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음. 투자 성향이 단기 성향이시라고 하면은 크래프톤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 크래프톤은 중기, 장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서 한 분기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들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베팅을 하는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성격이 단기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회복 후 소폭 수익이 나오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가격 구간에 도래했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차라리 좀 더 트레이딩 성격에 대한 종목을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 베팅하려고 들어갔다라고 하시면은 35만 원이 도달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레벨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비중 차익 부분적으로 필요 없이 전체 비중 홀딩도 가능하다라는 분석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 갖고 있는 만큼 12월, 1월 중으로 35만 원 돌파 가능성 기대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크래프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신학수 파트너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8,800원입니다. 지금 코오롱 인더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 흐름 보여주고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28,000원대면은 그렇게 고점에서 사신 건 아닌 것 최근에 같습니다. 사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진 부분에서 28,800원이면 네. 며칠 전에 산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샀으면은 뭐 이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산 거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반등했을 때 매도해야죠. 교체하는 게 나을걸요. 네. 왜냐하면 우리 MC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향하고 있는 것은 불리해요. 차라리 크래프트처럼 우상향한 부분에서 조정받는 거는 네. 가능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많이 내려 있는 상황에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쪽으로 움직인 거지 실제 기업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치적 리스크가 기업의 실질적 그 회사 운영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화학 쪽이고 이쪽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 본다라고 한다면 소재 쪽. 첨단 소재, 뭐 아라미드 소재나 뭐 이런 소재 쪽에 대한 여건이 그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쪽이 지금 그 업황적으로 반등을 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 부분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내리는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여건과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그 이격에 대한 수익을 찾아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코오롱 인더의 차트를 보면 코오롱 인더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 28,000원이면은 이 부분도 아니니까 또 여기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크게 손실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은 털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기 요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격에 대한 수익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가는 밀렸고 밀린 부분이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니 네. 내릴 거고 내리는 부분에서 반등을 해준다고 해서 여기에요. 그러면 산 가격 부분 지금이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네. 좋은 주식도 빠졌고 그러니까요. 나쁜 주식도 빠졌어요. 그러면 좋은 주식으로 바꿔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반등하는 거 보고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 찾는 게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자금적 효율성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오롱 인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코오롱 인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코오롱 인더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회사들도 많이 빠졌다라는 거 교체할 수 있는 여건 추세가 우상향,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여건에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오랜 시간 우하향 흐름 보이고 있었던 만큼 반등 시 매도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조금 접근해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용덕 파트너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NHN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3,400원입니다.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신작 기대감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 18,000원대거든요. 매수가에서 좀 멀어져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이제 네이버 부분에서 이제 분사를 한 우리가 잘 뭐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제 한 게임 네. 관련된 이제 게임 사업을 주류로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웹툰 사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업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우하향 위주의 흐름 부분들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조금은 연동하는 차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종목 자체의 실적 펀더멘탈 가치만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2021년도 흑자 실적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수준 부분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쭈그러드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단기 순이익에 대한 수준 부분들도 지금 적자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 올해 대량 적자 마감이 좀 예상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 올해 예상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3개년도 실적 부분들이 4년 전 실적에 비해서 안 좋은 흐름들이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봉선상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가장 근접 기간에 높았던 시점이 2021년도 실적이 그나마 4개년 중에 제일 좋았던 시점이고 그 뒤로 보면은 3개년도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매출액은 늘어나는데도 주가가 다운되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기업 가치인데 주당 순자산에 대한 BPS 수치가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감소하니까 자산을 이제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BPS의 자산 수준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급격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이고 청산 가치가 47,000원, 올해 결산 실적 기준으로도 47,000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2만 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기준 상의 흐름으로의 평가 강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0.5배수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실적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부분을 가정했을 때는 이 자산 가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고 또한 신작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매출이 늘어나면서도 이익률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이제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바닥권이라고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은 수급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강도가 최근에 지속적인 매도 한 달 내도 36만 주 이상의 매도를 하면서 최근 흐름까지도 시장 상승과 관계없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실적이 안 좋더라도 기업 가치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지금 분산은 되어 있지만 연계되어 있는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이 상승력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는 성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실적 부분과 관계없이 네이버의 상승력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NHN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매수가 자체가 23,400원 정도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정도권까지에 대한 회복력은 이 종목 자체의 성격 외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반등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이후에 교체를 권유해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계그룹사에 대한 어떤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이 앞으로도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3,000원 정도권까지는 아마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상승력이 더 나올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 종목이 매수가가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더 홀딩을 하지는 마시고 익절을 해주신 다음에 실적이 괜찮고 좀 더 탄탄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종목 쪽으로 포지션 전략을 이동해 주시라는 부분들 당부해 드리면서 분석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연결되는 종목 NHN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이신 23,000원 부근 매수가는 회복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을 하다. 매수가 회복 이후 다만 회복을 한다면 종목 매도 하신 다음에 보다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해 보자. 또 이렇게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NHN에 대한 상담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신학수 파트너께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콜마 들어와 네네. 있습니다. 매수가는 55,700원이네요. 한국콜마도 사실 11월 700. 첫째 주부터
급격히 빠졌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이 부근이 이미 빠질 대로 빠졌겠지 싶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신 것 기다리고 같은데. 기다리고 있다가 딱 사신 거예요. 네. 잘 타이밍은 잘 잡으신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더 내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안 내리는 종목이 있나요? 아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약간 좀 위아래 삼으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니까 55,700원이면은 이전에 샀거나 올라오기 전에 이전에 음. 샀거나 아니면 지금인데 네. 아마 최근에 사셨겠죠, 그죠?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안 파실,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했을 테니까. 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종목이거든요. 화장품은 그래도 밝아요. 업황에 대한 부분이 밝다. 근데 최근에 왜 내려왔냐? 내려올만 했었어요. 그다음에 올라온 그런 상황에 차익 매도가 우수수 나왔었던 그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콜마도 그 여건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한국콜마의 이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ODM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장품을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서 주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현재의 주가에서 반등을 하느냐 반전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정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가격 대역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판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팔기 전에 다른 종목을 살 거 생각을 해놓고 파셔야 돼요. 즉 팔고 바로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견뎌내고 봐야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딜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좀 어렵거나 회사에 대한 내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면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유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 네. 보유한 가격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그것만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현재 가격 대역에서 잠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한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요 가격 대역이라면 요 가격.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크게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내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단은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내렸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요 상황으로 좀 유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내렸는데요, 뭐 근데 다른 것들은 진짜 더 많이 내렸거든요. 맞아요. 그렇긴 여기 합니다. 이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요 안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하는 거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6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6만 원 선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의 이 여건도 있어요. 물론 시국인 만큼 현재의 상황에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 이조식만 그런 건 아니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견뎌내기를 좀 바라드리는 거고 현재의 가격에서는 6만 원까지 보자. 그래서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좀 기다려 보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목표 라인 또 6만 원 선 부근까지 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은 여기서 잠시 끊어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살짝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네.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연결 지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PNT고요. PNT요. 예, 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년 전부터 보았는데 63,000원에 80% 정도 됩니다. 63,000원에 80% 맞으실까요? 예, 2년 전부터 보유하셨다고요. 예, 처음에 한 5만 원대부터 해서 좀 올라가도 좀 사고 계속 떨어져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 6만 원 미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63,000원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부분 여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2년 전부터 보유하셨다고요? 예, 2년 전에 한 20%로 해서 좀 떨어지면 사고 또 올라가도 좀 사고 계속 그랬는데 물타기 불타기를 계속 해오셨군요. 예, 떨어지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계획이신 거죠? 예, 뭐 어차피 2차 전지가 지금은 아무래도 캐즘이니까 네네. 한 내년 한 절반 정도는 팔 생각이었었는데 내년 한 2, 4분기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은 2년을 보유하셨는데 지금 평당가가 6만 원대시면은 그 중간에도 수익을 거의 50% 가까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상반기에도 있었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뭐 대형 그 해외 뭐 이제 매출처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 부분과 함께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수익이 뭐 한 4, 50% 나실 수도 있었는데도 안 파셨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 종목이 내려가더라도 유지를 할 생각이고 올라가도 웬만하면은 수익이 나도 안 파실 수 있는 강한 심장을 보유하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단 업황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캐즘 포비아 현상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또 내년 1월부터 당장에 트럼프 악재가 도래를 하면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부분들에 대한 폐지가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업종 부분에는 당연히 좀 안 좋은 영향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이제 안 좋기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섹터가 대형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살짝 올려준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게 밀리다 보니까 그러한 상승 동력 부분들도 조금은 다시 약해진 그런 흐름이 이제 오늘의 또 2차 전지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그 CEO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과의 만남 부분들을 통해서 또 새벽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폐지 부분 나 찬성한다라고 했다가 좀 이런 부분들은 업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전량 폐기 부분들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부분들이 폐지가 되면은 전체로 전기차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 부분들이 보통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기차 가격이 1,000만 원씩 이제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테슬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부분들이 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연계 사업만 하고 있진 않죠. IT 관련된 이제 소재 사업 부분들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용 관련된 필름 사업 부분들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으로는 아시겠지만 뭐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관련된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또 이제 LS 그룹의 독과점적인 또 납품 부분들을 하는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2차 전지의 전기차 영역 외에 전력망 구축과 연계되어 있는 관련된 뭐 ESS 저장 장치와 연계된 영역 부분들에 있어서는 에너지 저장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 부분들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캔들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최근 근접 캔들 2달 이상의 흐름 속에서 거의 2차 전지 섹터 변동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흐름을 거의 동조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2달 이상 빠지는 흐름에서 연동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IT 부분보다는 2차 전지 영향력 부분에 연동하는 캔들 차트가 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도 IT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 재료를 보유한 종목이지만 두 개 부분들이 한쪽은 못 오르고 있고 한쪽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에코프로 계열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실적이 다 지금 굉장히 혼조 흐름이거든요. 안 좋은 분위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결산 실적 기준 4개년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때문에 빛을 못 볼 뿐이지 실제로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15%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0%대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 구조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다. 이익률에 대한 증가가 급속도로 나오진 않더라도 외형 성장이 같이 이익률을 따라가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원 단위 매출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흐름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예측해 주셨던 것처럼 당장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아무래도 트럼프 악재에 인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분위기들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IT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 관련 업종 부분 빼고는 역시 공장 보조금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폐지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또 반도체 악재도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이제 기계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다 되고 종목들에 반영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실적이 되는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 실적의 효과를 따라서 주가의 상승 흐름 부분들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4개년도 중에 올해 실적이 가장 좋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적 타이밍 부분이나 재료가 나왔을 때 올라갔던 가격이 8만 원대 이상 가격이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해 주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 정도권까지 홀딩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매수가 수준인 6만 원, 6만 3천 원대는 충분히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상의 또 개별 재료가 나오는 효과도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의한 상승폭도 고려해 본다면 다시 한번 8, 9만 원대 도전 또는 그 이상의 도전과 함께 여태까지 수익이 났어도 팔지 않으셨던 아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승력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많은 추가적인 투자자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조언을 좀 해드린다면 최근의 흐름과 앞으로의 단중기적인 흐름에서 2차 전지 섹터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김용덕 파트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인내를 가져주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모두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다시 탄생할 수 있는 만큼 뚝심을 가지고 종목들을 잘 가지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자 어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충분히 약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잘 들고 계시는 거고요. 음. 그리고 목표한 수익 수준 이상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올해 상반기보다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즐겁게 PNT와의 작별을 차후에 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족처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젠스님께서 김용덕 대표님 웃기시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PNT에 대한 상담과 함께 2차 전지 업황 전반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 대표님들께서 자세하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266-036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화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상담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학수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처음으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75,000원대 매수가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음. 현재 시장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음.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눌려도 이슈와 호재에 의해서 주가는 음. 올라올 수 있는 게 네. 또 주식시장의 매력이거든요. 네. 그 매력을 나타내는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예전에 초전도체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맞아요. 종목이에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초전도태 하면 그 종목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그 종목이 바로 신성 델타테크예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그때도 초전도체 했었던 거거든요. 네. 여기에 산소 발생 반응용 복합 전극 촉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또 개발을 해서 뭐 특허 출전도 하고 수전의 장치에 대한 제조 특허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과 특정적 수급력에 의해서 주가가 받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죠.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네. 주가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었던 그 부분에서 꽤 많이 내렸죠. 근 1년을 내려온 그런 상황으로 눈에 보이고요. 내려온 그런 여건에서 바닥 딛고 추가적으로 더 내리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은 디뎌가는 거죠. 이렇게 바닥을 디뎌간 것 같아요. 디뎌간 이후에 일단은 그 위에서 호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 공간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올지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최근에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열 종목 지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종목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얼마만까지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것은 매물 차트로 잠깐만 볼게요. 현재의 가격에서 제일 많이 쌓여 있는 매물은 12만 원 대역과 11만 5천 원 요 대역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요 가격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네. 그렇다면 요 가격대요. 요 부분까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죠. 다만 이 신성 델타테크는 수급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실제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덜해요. 실제 진짜 좀 덜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과 성장성 뭔가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는 여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수익을 챙겨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팔 거는 없고요. 1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면 안 되는 거니까 거래량이 꾸준히 느는지 확인해 가면서 추적해서 꼭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챙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 수익 챙긴다는 거는 2배로 이익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수익을 챙겼죠? 네. 다른 종목은 더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더 우량한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좋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은 상담을 워낙에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보유하시는 전략 10만 원 이상에서 최대한 수익 내시면서 실현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8만 5천 원입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상담 네. 때마다 또 등장하는 단골 종목인데 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3.8% 빠지고 있나요, 지금? 그러네.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전략은 사실 좀 간단하죠. 거의 음. 대부분의 이 파트너분들이 비슷한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네. AI 산업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은 축소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고 다시 원래 시대로 돌아갈 거냐. 그럼 누구나 앞으로는 AI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왜? 미국에 있는 공룡 기업들인 빅테크 IT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도 다 AI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AI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뭐 플랫폼 기업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네이버도 AI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뭐 후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 있는 모든 그 나라의 대표 기업들은 다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그런 이제 AI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양 데이터 센터 가속기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핵심 파운드리 업체라는 얘기고 삼성그룹은 아직까지 콜테스트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더 안 좋은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도 독과점적으로 현재 HBM
이 모델 부분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콜이 왔다고 해요 벌써. 신형 추가 HBM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빨리 개발해서 이제 맡겨달라.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는 이제 HBM 4 세대로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확대가 될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또 3D 프린팅 효과를 거치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돼서 수율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불량률이 높다, 즉 수율이 낮다라는 부분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그 부분에 대한 수율도 50%, 60%대를 이제 한 80%대까지 올려주면서 수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높을수록 불량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마진율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들을 보시면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 66조 원대의 매출액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4조 원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17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어요. 자, IT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인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35%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일반 게임주라든지 비용 부분들이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수익성이 높은 신규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에서 보통 나오는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신규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량률 부분들을 줄여야 되고 이런 IT의 민감한 사업 영역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마진율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적 성과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사실 아무 걱정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관련된 AI 고성능 반도체 외에도 ESSD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특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형 고성능 반도체 및 또 기본형 저장 공간 부분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저장 체제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상당히 높게 인정받고 매출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의 예상 실적 강도에 대한 흐름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주가 자체의 흐름이 엔비디아 향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최근 단기적인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소외받는 흐름 부분들을 좀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가장 외국인의 매수세를 많이 올라갈 때 받아줬었던 게 또 SK 하이닉스였는데 매물 압박을 좀 받는 시기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예요. 전체 거래량이 300만 주가 아직 안 되는데 외국인 매도가 지금 47만 주 가까이 나왔죠. 전체 거래량 부분들의 10%가 넘는 외국인 매도 비율, 20%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수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거래량이 460만 주인데 거기에 2배 정도인 20% 비율,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어제 같은 경우에는 3%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사주냐 안 사주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달라지는데 현재 앞으로 나올 실적이나 성장성 또 엔비디아 향이 앞으로는 독과점적인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측면 그리고 거기에 신형 반도체도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도 직접적으로 공급 대상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측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한번 25만 원대 신고가에 대한 돌파 흐름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전략 흐름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인 전략으로는 안정적으로 들고 계셔도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수가가 18만 5천 원이라고 하시면 반등이 나오던 과정에서 내려오는 구간이나 아니면 단기 반등이 나오던 10월 정도에 매수를 들어가셨다가 이탈되는 하락폭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가 회복은 곧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익 기준으로 20만 원권까지에 대한 돌파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매물권이 아까 전에 우리 신학수 파트너님도 이제 매물 부분들을 얘기해 드렸지만 매물권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18만 7천 원하고 그리고 20만 원권 사이 구간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구간대만 뚫어준다면 이제 비매물권이에요. 그러니까 탄력받는 신고가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이 종목은 매수가만 이제 조금 이따 회복이 되신다고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신고가까지 흐름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만큼 그냥 중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안정적인 홀딩 유지를 해주셔도 되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만 5천 원 매수가가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발판 삼아서 더 갈 수 있는 만큼 보유하는 전략, 내년에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본다면 20만 원 선 돌파 가능한 만큼 일단은 가져가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신학수 네.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8,500원입니다. 네,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계속 빠지고 있네요. 매수 팔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금 빠졌지만 많은 손실을 좀 네네.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음. 반등할 때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음. 모든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제시해 준 분들이 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에 접근도 안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접근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18,800원인가요? 이쪽이죠? 18,500원입니다. 18,500원이고 지금 12,700원, 800원이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내려 있는데도 네. 제가 팔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반등할 때 팔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상기 현대바이오 대표 유상증자후 즉시 무상증자. 유상증자 한 다음에 무상증자하면은 그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정말 진짜. 어, 왜냐하면은 여기 사람 대상 임상 진행하기 위해서 98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980억 원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문제고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무자본 M&A 자금줄에 대한 오명 상상인 저축은행 현대바이오 M&A 전주 역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 회사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을 왜 하죠? 아까 우리 그 김병도 파트너께서 얘기하신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다트 들어가 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자, 유상증자 결정 보니까 98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언제냐면은 20% 정도 일주당 신주 배당해 주는 그러니까 증자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요게 그 구주주 부분에 잠깐만요. 배당 기산일 요게 아마 12월 18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 있네요. 그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18일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그런 진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네. 12일밖에 안 네, 남았습니다. 그 무상증자 때문에 얘는 좀 그렇고 유상증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주가도 빠지고 있고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니까 면피를 하기 위해서 반등하는 거 이거 좀 기다렸다가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현실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유상증자가 임박되어 있는 거고요. 뭐 유상증자 한 이후에 또 잘 돼서 그리고 또 무상증자가 돼서 더 수익을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이 리스크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상 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감내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나 수익을 되게 많이 날 거야라고 한다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반등할 때 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적 부분이 18,000원대 여기면 이쪽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주가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올 줄 알고 매수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가격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반전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요. 아직 12월 18일이니까 날짜는 좀 남았어요. 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만 네.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반등을 한다면은 저는 물량을 줄이고 싶어요. 뭐 다 팔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저라면은 물량을 줄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오는 그 부분은
그 성장력에 대한 여건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실적이나 성장력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네. 진짜 좋은 종목도 지금 시장에 의해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유리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 반등할 때 유리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지만은 현대바이오에 대한 종목을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도 그렇고 김용덕 대표님도 그렇고 참 두 분 다 한 분 한 분 상담 하나하나 우리 진짜 신경 가족분들한테 써서 하는 정말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께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18일까지라고 했습니다. 12월 18일 전에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줄이고 더 펀더멘털이 단단한 종목, 성장성이 있는 종목 기준일이 18일이니까요. 네. 17일 전까지 17일 전까지는 네. 17일 전까지 반등이 조금 나온다면은 그 전에 비중 줄이는 전략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대바이오에 대한 전략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진세민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3,650원. 굉장히 고점에서 사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네. 21,000원인데 계속 네. 빠지고 있어요. 동진 세미캠도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업황을 사실 잘못 만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동진 세미컴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종목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핵심 또 소재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감광핵 관련 사업 부분들을 하고 있는 또 업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지 특히 또 삼성전자하고의 또 연계성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엔 이 종목들이 올라야지만 주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IT 소부장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반기 4월에 고점을 잡고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고요. 실적이 나빠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가치에 대한 흐름이 나빠서 내려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를 좀 뜯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성과 부분들을 잘 내고 있느냐를 좀 놓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을 무난하게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분기 실적이 꾸준하게 흑자 부분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최근 3개년도에 대한 매출액 실적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라 하지만 1조 원대에서 1조 5천억대 정도 수준의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될 만한 대량 수주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 부품의 원재료 가격에 따른 수치에 대한 마진율의 차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의 변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별 실적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5개년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조금씩 외형 성장을 해주고 있는 흐름 정도의 모습 정도가 보이는 부분들인데 특별하게 뚜렷하게 고도 실적 성장을 하는 사업 영역을 지금 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3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순이익률이 감소하면서 실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서프라이즈다라고 인식받지는 못했는데 신규로 지금 IT 관련된 소재 사업 외에 하고 있는 분야가 좀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2차 전지 관련된 또 신재생 관련된 사업에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지금 IT 관련 소재 사업을 넘어서는 쪽을 차세대 사업을 생각해서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쪽이 또 악재를 맞아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앞서서 뭐 PNT 같은 경우에도 IT하고 또 2차 전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종목도 IT 부분이 핵심이지만 반도체 관련 소부장으로 분류가 되지만 2차 전지도 연동을 해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못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수급 구조는 그러면 좋으냐라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나름대로 그래도 최근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2주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올라가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외국인들이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동진 세미캠 앞으로 올라갈 거를 감안해서 선취를 조금은 해나 보자라는 측면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여유폭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현재 기준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청산 가치가 18,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게 벌써 이제 21,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자리가 이제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들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단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시점부터 매수가 보통 들어오는데 지금 월선상으로도 110 월선의 지지 구간까지 터치를 했고 이게 2017년 18년도에 기술적 고점 지지 구간대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도 낙폭이 많이 나온 만큼 아마도 2만 원이 훼손되는 흐름은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기를 갖춰가면서 또 IT 섹터의 회복력 부분들이 나오는 시기들이 2차 전지보다는 먼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흐름에도 반등이 좀 나올 거고 또 내년도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원래 주가 상태로 좀 돌리는 상승력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수가 자체가 지금 43,600원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최고점 그 떨어지기 직전 구간인 것 같아요. 눌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다가 지금 이제 계속 역배열 하락을 맞이하신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상승 신호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밴드 신호도 없고요. 일목균형표 신호도 없고요. 그리고 MACD 신호도 다 역배열 매도 신호예요. 당장 올라가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도 앞으로의 중기적인 전망, 실적이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업종 성장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시고 한 6개월 정도 들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빠르면은 매수가 회복도 가능할 수 있는 투자 시기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비중은 몇 프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정말 적다라고 하면 투입해도 돼요. 5% 정도면 5%는 투입해도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으니까 이익 실현점을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 손익분기점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10% 이상의 비중이다. 그럼 솔직히 10% 이상 비중 들어갈 종목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 대형주가 아닌 이상 중형주급은 10% 이상은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10% 정도라고 한다면 그 비중 정도만 유지하시면서 중기 투자를 해주시면 아마 매수가 회복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민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5% 정도면 단가 조절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10% 이상이면 그대로 홀딩하고 가는 전략.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만큼 주가는 저점권이다. 반등 나올 수 있겠다. 6개월 정도 중기적으로 보유한다면 매수가 회복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진세미캠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분 지금 제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둘 중에 한 명만 골라야 한다고 젠스님께서 둘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신학수 네.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노브랜드 들어와 네. 있습니다. 매수가 25,000원인데 지금 7.6% 정말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노브랜드를 25,000원에 샀다라는 것은 상장했을 때의 그때 네. 지금 많이 올라왔을 때 산 거 아닌가.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단가 조정을 하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25,000원이면은 꽤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요. 올라왔을 때는 67,000원 그 이상도 올라왔어요. 진짜요? 예, 어머, 노브랜드. 그렇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25,000원인데 17,450원에 파냐 마냐. 그러니까요. 그죠? 더 사야죠. 정말요? 더 사야. 이건 더 사야 돼. 오. 이건 더 사야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노브랜드의 입장이 좋아요. 일단은 가격에 대한 여건 최근에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뭐 의료지만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상장 초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장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와서 지금 바닥을 뒤졌단 말이에요. 바닥을 디딘 가격이 11,700원 보니까 2024년 11월 13일 날 찍었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11월 달에 찍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지금 17,420원. 근데 뭐가 있냐면 얘가 또 100% 무상증자죠. 아까는 유상증자, 무상증자였는데 지금 얘는 무상증자잖아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또 입장이. 네. 그리고 14일 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벌써 무상증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노브랜드. 네. 그리고 100% 무상증자니까 증자를 받은 이후에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무상 권리락을 할 겁니다. 권리락한 이후에 지금과 같이 17,420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벗어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그래서 희망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가격계의 흐름이 다 내려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릴 가격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무상 권리락에 대한 부분에서 권리락을 받으면 주가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권리락 상황의 원상태로 복귀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다 수익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무상증자가 들어온 이후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겠지만 요 여건을 본다라고 한다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노브랜드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하고 상관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다만 너무 시국이니만큼 네. 예, 그 여건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번 주말에 지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암만 해도 네.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비중이 적으면 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비중이 많으면은 갖고 있다가 이 현재 가격으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권리락을 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렇죠? 25,000원 정도에 샀으니까. 네. 그리고 그 가격 대역에 들어오는 부분에 무상증자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유리한 거고. 그럼 얘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들은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안 산다. 그거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뒤로 미루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홀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젠스님이 점심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배고파요. 진짜? 아니 밥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끝나고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점심도 못 드셨는데 이렇게 자세하고 또 못 먹은 건 아니고요. 네. 시간이 딱 요새 끼니까 그러니까요. 점심을 못 저희가 먹게 된 어떻게 거죠. 밥을 먹으면서 좀 방송을 해도 될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노브랜드 괜찮아요. 얘기가 네. 나와서 또 노브랜드에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쵸. 네, 네, 노브랜드 고맙습니다.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잘 나오는 거 많더라고요. 저도 자주 가는데 노브랜드에 관해서는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5,000원인 만큼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비중이 낮으시다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워낙에 또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일단은 조금 확인을 하고 가자. 다음 주까지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브랜드에 대한 상담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삼청당 제약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48,000원입니다. 네, 삼청당 제약도 진짜 너무 힘든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93,000원인데 지금도 빠지고 있네요. 어떤 흐름 보실까요? 이름에는 천당이 들어가 있는데 왜 지옥으로 아우,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3개나 들어가 있는데 3천당인데. 헬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천당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옥굴을 파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삼천단제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안과 쪽 부분들 점안제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봄철 그 꽃가루라든지 황사 이슈 부분에서 이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봄 이슈로 좀 분류됐던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뭐 위고비 열풍이 워낙에 거세지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임상 사업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거나 또 연동돼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위고비 열풍과 연관돼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효과로 휘팅 흐름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아직 초기 부분 동물 실험 단계 부분들에 놓여 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주사로 맞는 치료제가 있고 또 패치 형태로 붙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경구용으로 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주사로 맞는 게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이거는 주사를 자주 맞다 보면은 주사 자국이 정말 잘 놓으면은 없어지지만 자꾸 맞다 보면 주사 자국이 흉터로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패치 형태 부분들이 개발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사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낮다라는 단점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삼천당작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걸 그래서 알약으로 먹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부분들 사업 영역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도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내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성과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위고비의 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암젠에 관련된 비만 치료제 효과는 실질적인 치료제에 대한 기대 수준 부분들을 충분히 좀 충족하는 수준 부분들에 대한 발표 부분들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풍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도 거론이 됐으나 아무래도 한번 지나간 트렌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갔었어요. 상반기에 위고비 관련된 기대 열풍과 함께 대다수의 연결되어 있는 관련 바이오제약주가 변동성을 추세로 올린 게 아니라 급등 형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올라간 추세에 대한 자기 주가를 다시 훼손하는 흐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삼천단 제약이 그런 관련 종목 중에서는 낙폭은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펀더멘탈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는 어떻냐라는 점을 본다면 조금은 암울하네요. 실질적인 매출액 부분들이 증가하는 강도들이 크지 않은 모습 속에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지만 다시 감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전년도 실적보다도 증가하지 못하는 이익률 정도를 나타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신약 효과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강하게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 꿈을 먹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그냥 기본적인 그 눈과 관련된 사업 영역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로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채 비율은 50%가 안 되기 때문에 무차입 경영 수준에 유보율이 1,800% 정도는 증가하고 2,000%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관련된 자산 가치율 부분들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최대 분기 근접 기준의 청산 가치가 11,760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주가가 10만 원에 위치를 해 있죠. 뭐 어떤 면을 보더라도 지금 주가 가치는 많은 대부분의 바이오기업들이 그래요. 알테오젠도 지금 가격이 30만 원이 넘잖아요. 시총이 17조, 16조가 되는데 매출액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흑자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합니다. 네. 말 그대로 뭔가 제대로 지금 나온 건 없는데 꿈을 먹고 가는 바이오제약주가 지금 코스닥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기 현상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지금도 살짝 나오고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결론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삼천당 제약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14만 8천 원 정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냐,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 자체가 최대 신고가 20만 원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업 가치라든지 전방위적인 앞으로의 이 관련된 히트를 칠 수 있는 신약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시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변동폭상의 하한선 근처에 볼린저 밴드 흐름 부분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흐름이 그래도 한번 회복력을 준다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 교체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상승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만 5천 원대권까지는 반등력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이상의 상승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매물권들을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비만 치료제의 혁신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야지 매수가인 14만 8천 원, 15만 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우선은 매수가를 목표로 잡지는 마시고 12만 5천 원 정도권까지의 목표 주가를 잡으시는데 여기도 전략이 있어요. 그렇다고 삼천당작이 실적이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도 바이오제약주의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하고 같이 연동을 해요.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은 평단가를 살짝 낮추셔서 그러면은 13만 원대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익절을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까지는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비중이 적을 때 도전을 해보시고 음. 비중이 적정 수준 10% 정도 수준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최대한 반등폭을 이용해서 매수가 회복 시도까지 반등이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약손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좀 더 실적 성장성을 갖고 있는 바이오제약주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후반부 부분에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제약주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최근 주가 흐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밀렸거든요. 그런 종목 쪽으로 관심을 바이오제약으로 가져갈 것이라면 좀 선회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일단 12만 5천 원권까지 목표 라인 잡아주셨고요. 비중이 조금 적다면 단가 조절해 보시는 전략, 비중이 많으시다면 일단 들고 가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로 선회해 보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노브랜드 상담했잖아요. 신학수 대표님. 네네. 노브랜드 유매님께서 노브랜드 그 노브랜드가 아니라고 의류 브랜드라고 저희 알고 있었잖아요. OEM 아웃도어 OEM 기업 노브랜드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던 거고 점심 먹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저희가 또 점심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마트 안에 있는 노브랜드 얘기 나눠서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님 감사합니다. 저희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여기서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저는 1시간쯤 흘렀나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나 흘렀네요. 그래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 이노 시뮬레이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노 시뮬레이션이요. 매수가 예.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4,000원 부분, 14,000원이고요. 네, 비중이 40% 정도가 되고 있어요. 40%요. 근데 이게 물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하고 아. 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졌는데 네. 지금 이게 손실률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옆에서 지금 우리 신학수 대표님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 예. 테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 예. 드릴게요. 예, 네, 그 아버님 그 이노 시뮬레이션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XR 기업이고 그 확장실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그죠? 그런 컨텐츠 예. 만들어내고 그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상장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신 건가요?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제가 2만 원 초반대 아. 들어갔었다가 예, 예. 추가 매수를 하고 작년 올 초반에 아, 좀 상승세에 있어가지고 그때 사실은 나왔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네네. 그 기회를 놓치고 예, 그 후로는 계속 쭉 빠지다가요. 예, 예, 예. 두세 달 전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한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돌려는 했는데 다시 그냥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가장 이게 좀 속상한 거는 이게 거래량이 없이 솔직히 뭐 그냥 너무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손실률도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짚은 게 예, 거래량이 너무 없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 빠져나올 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던져도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예,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치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급력들이 작동을 해서 올라오면 그때나 좀 올라오고 그리고 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예, 일단은 그 2024니까 그러니까 2024년이죠. 이때 올 초에 그때 가격이 아마 그 2만 원대 여기서도 사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작년도 9월 달 이때가 이제 2만 원대 잠깐 들어온 거고 그 이후부터 그냥 밀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은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또 40%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고생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답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예,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반등력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그게 이제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아버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거래량이 들어오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가격이 지금 3,965원인데, 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왜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 가격에 대한 여건에, 추세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서 물량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저는 그대로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현재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또 수익적 측면도 그렇고 다 적자인 그런 여건에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초부터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이제 2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렇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 네네. 그리고 현재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300억이에요. 이런 거 안 건드리거든요. 네, 진짜 이거를 진짜 이노시뮬레이션에서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독특한 부분을 알고 발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는 별 건드리질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시가총액이 300억이기 때문에 더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이 전에는 전에는 가격적 부분을 보면 45,000원 막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지금 4,000원대역이니까 10배 차이니까 3,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었는데 300억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답답한 부분에서 절대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을 탄다라고 얘기하죠. 네.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올라온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트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트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그래도 꿈쩍거리기는 해요. 이렇게.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 뭐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반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다시 또 내린 거고 그 거래량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주기에 맞게끔 거래량이 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현재는 안 파실 거니까. 그렇죠?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장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냥 손절을 쳤을 때가 가장 바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팔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예. 현재 상황에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에서 이걸 파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일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갈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요 상황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이제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간다라고 해서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가니까 좀 기다리실 거예요. 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선절 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쵸. 예. 예, 더 사기는 뭐하고 어떻게 팔 예. 건가. 근데 예. 이 상황이 오면은 아마도 더 가는 거 아닐까라고 욕심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늘거나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할 수는 없어요. 40% 정도니까 10%씩 4번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올라오면은 10% 정도 처리를 하고 더 올라가면은 나머지 30%가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예, 그게 적절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10%를 정리를 했는데 역시나 빠져. 그렇죠? 그때에 낮게 들어왔었던 그 가격에 10%를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적 부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지만은 그 판단은 그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되니까 뭔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른 종목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지금이요. 아버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지금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옮겨서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옮겨갈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우량주. 예, 근데 예.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면, 굉장히 크게 고통과 그다음에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옮겨간다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네네. 올해부터 반도체 소부장주를 갖고 있던 것도 거의 뭐 음. 반토막이 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어떻게 아, 기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도 맞습니다. 안 되는 예. 네, 그 반도체 소부장들도 반토막이다 하고 움직이는 거는 여건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거에 비교해서 그 종목이 훨씬 더 난데도 그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은 기관들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찾아보면은. 아까 제가 방송 보셨나요? 아까 제가 노브랜드 얘기를 할 때 예. 그거 들으셨어요? 예. 노브랜드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무상증자 주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노브랜드를 한번 제가 잠깐 다시 한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현재가를 보면은 여기 보면 외국인들 매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노브랜드를 한번 볼게요. 노브랜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예,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팔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팔기는 하지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예. 것들은 그나마 수급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거래량도 2만 주, 이거 거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가격이 탁 하고 튀어 올라오고 거래량이 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있었던 거를 확인하셨잖아요. 그게 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이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뭐 이것을 팔어라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라고는 얘기를 못 하고요. 팔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반등하는 부분에서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걱정이 예. 많이 저도 지금 내심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힘 한번 내시고요. 진짜 좋은 종목도 많이 내렸어요. 진짜 예. 좋은 종목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 내린 부분에서 반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씩 바꿔 가보자고요. 그게 예,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노 시뮬레이션에 대한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테나님께서 상담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최고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젠스님은 어쩜 이렇게 신하수 대표님 콕콕 잘 찝으시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자세한 상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많이 종목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도 두 분 못 하셨는데 하나하나 정말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 시간 밥은 못 먹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은 먹을 수 있잖아요.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사랑을 먹고 더 힘을 내서 당보다 좋아요가 더 좋습니다. 네,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덕 대표님 혹시 네. 채팅 상담 중에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실까요? 여기 보니까 컨타메트릭스. 컨타베트릭스요. 예, 매수가가 7,120원입니다라고. 지금 9%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컨타메트릭스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이고 아니면은 또 매매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떨어지는 사유 중에 하나는 바이오제약주의 흐름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 7%, 8% 이상의 조정 부분들이 오전 부분에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하락률을 보니까 좀 또 밀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1%대로 올라갔었던 코스닥 지수가 지금 다 2.7%대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바이오제약주들의 회복력이 다시 매도 추세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 바이오제약주들에 대한 매도로 부분들이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고 퀀타메트릭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오늘 낙폭이 조금 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이제 체액이라든지 분뇨 그리고 혈액 부분들에 대한 이제 미생물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주는 이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특화 진단기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단기기로는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기기 부분들도 있고요. 치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폐혈증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진단기기 부분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근접해서 가장 좋은 재료가 나온 부분들은 사우디 서부의 최대 병원 부분에 관련된 이제 더 리스트인가요? 라스트라고 하는 그 관련된 폐혈증 연계 치료 기기 부분들을 진단기기 부분들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사우디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부분들을 의료 부분을 두 번째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제 나라에 해당을 하는데 다방면의 병원 부분들의 추가 공급 계약이 대량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재료를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7월,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흐름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혈액 내에서 발견되기 어렵다고 하는 이제 미생물 관련된 관련 학술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진단 부분들의 혁신을 좀 만들었다라는 효과가 주가에 대한 상승 레벨을 상한가 5방 이상 정도로 만들어줬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제약주이기도 하면서 특례 상장을 한 기술력을 부여한 종목인데 약간 세력주 형식으로도 주가 흐름 부분들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실적에선 볼 게 없어요. 아무래도 특례 상장으로 기술력을 개발하고 그걸 기반으로 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직은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기기 시장에 대한 국내보다는 해외 장악력 부분들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나 관련 종목에 대한 기술력 기대 수치는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다시 나타나고 있죠. 오늘 거래량은 조금 동반됐지만 음봉 하락 부분들이 나와도 직전 저점에 대한 기본 추세 부분들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진입하셨거나 어제 진입하셨을 거로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 대한 개선폭이 조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는 다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 구간 반복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유지를 해주시고 밴드 하한선에 해당하는 대략적으로 5,800원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그 구간대에 대해서 무리하게 밀려서 직전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 부분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회복 이후에 수익 구간대를 내면서 완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고 매출도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 정말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 전망 부분들이 높은 거거든요. 꿈을 먹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기기 부분이나 진단 시장 부분들은 개척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일주일 범위 내에서 매수가 회복 이후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매물권이 걸리는 자리가 8,500원 정도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매물권이 있는 게 8,500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단기 트레이딩을 1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보시되 그 가격을 뚫으면 상한가에 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기존에 상한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이력은 앞으로도 상한가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간 매물권까지의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시장 회복력과 함께 바이오제약 회복력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8,500원에서 껄리면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를 쉽게 돌파하면 그날이 상한가는 날이니까 아마 연상한가 정도에 대한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약간 이제 반세력주라고 생각하는데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제약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금 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8,500원을 쉽게 돌파한다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용덕 대표님께 많이들 좀 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고. 우리 신학수 대표님도 팬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신학수 대표님은 채팅에 뭐 눈에 띄는 종목 있으셨을까요? 네. 아까 올려주신 거 흥국화재? 네. 그거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주를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예, 보험주, 그다음에 금융주에서 보험주는 좀 독특해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쪽은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하는 쪽이죠.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융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폭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요.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주도 좋아요. 그런데 보험주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보험주는 금리가 올라올 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은 보험을 받은 금액을 운용하거든요. 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금들을 운용할 때에 금리가 낮은 쪽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수익이 덜 나요. 금리가 올라오면은 더 많은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보험주는 약간 좀 다른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보험주가 좋은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 있었던 부분이 있고 밸류업에 대한 여건들이 있고 이런 쪽은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뭐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보험료율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보험료율의 그 손해율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간혹가다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가 덜 났다. 이럴 때 굉장히 큰 수익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또 연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주를 투자할 때는 연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연말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흥국화재 지금 3,125원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봐보세요. 현재 가격의 이 거래량이 지금 10,000주, 10만 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일단은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량이 적은 이 부분이 거래량이 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사야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상장기업체 분석을 보면은 회사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는 실적은. 근데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보면은 흥국생명보험 여기서 흥국생명보험에서 보통주 지분율이 80%예요. 유통 물량이 이거 빼놓고 하면은 그리고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 기관이 갖고 있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을 빼면은 진짜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흥국화재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느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 가격 대역에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저점 디딘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격을 수익으로 챙기는 그 전략적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돼요? 연초에 거래량이 늘 때 저 흥국화재 가끔 잘 매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연초에 요때 이렇게 매매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매매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께 상담 주신 고맙습니다. 분들이 굉장히 또 감사해하실 것 같습니다. 흥국화재 일단 거래량이 느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 종목이다. 연초에 거래량이 늘 때를 기회로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올라온 종목들 한 종목씩 만나봤는데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접수된 상담 해볼게요. 덕산 테코피아 5만 원이신데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3만 원대잖아요.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안타깝죠. 업종 문제 때문에 사실 또 이것도 발생을 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OLED 관련주에 이제 해당을 하는 대표 핵심 종목인데 관련돼서 이 부분이 역시 IT 영역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반기에 IT 섹터가 다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3월, 4월 올라가고 6월에 피치 파동까지 나오다가 그 뒤로 좀 버텨주는가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은 어차피 IT 섹터에 대한 회복력과 메인 이제 공급사 이 종목이 이제 하청업체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주를 해주는 업체가 발전해야지 수주량을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효과가 나와줘야만 반등 흐름 부분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좀 업황이 안 좋아져 있는 시점이고요.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잘 유지되다가 급속하게 감소해서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고 올해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계속 적자 상태예요. 이 원인 부분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수주 부분들을 했는데 실제 성과가 안 났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이 종목이 이제 파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손실을 좀 계속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관련된 실적의 영향 부분들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재무 구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무차입 경영 수준이 50% 이하였는데 지금 200% 가까이 늘어난 상태고 아직은 유보율이 버텨주고 있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주당 순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확률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순자산 수준을 고려해 보더라도 아직은 이제 2배수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극도로 저평가될 정도로 내려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난제가 있어요.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업황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업황 문제만 해결되면 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 부분들에 들어와 가지고는 파생 평가 손실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한 주가 하락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업황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할 확률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안정한 측면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이제 그런 손실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 오레이디 핵심 종목 중에 하나로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인 것처럼 또 특허 기술력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T 회복력이 나오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5만 원권까지 회복은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지금 같은 실력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6만 원인 상반기 고점 구간대에 대한 돌파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가 회복이 되면은 일단은 익절을 해주시고 좀 더 동종 분야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을 운영하고 있는 소부장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권유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5만 원권까지 회복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본다면 가능하겠다. 매수가 회복한다면 익절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신학수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840원이십니다.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800원이면 드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핫하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공격용 드론에 대한 연구 아니지? 드론을 이용해서 산간 지역의 택배나 아니 물건을 배달하는 것, 도서 지역의 그 여러 가지의 이 생필품들을 배달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사는 부분이 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게 되고 보금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요. 항상 기준선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년선을 얘기를 해놓고 있고 1년선이 황금 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선이 황금 라인이에요. 즉 1년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선 아래와 위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이 위에서 매매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고 2,800원이면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가격적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가격은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격 이 부분이 수렴점이고요. 수렴점에 해당된다라고 해도 황금 라인이에요. 자, 이제는 하나 남았네요.
이 네온테크의 이슈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거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 뉴스에 대한 거리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음. 거기에서 네온테크가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은 이렇게 거래량이 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느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높은 그런 상황에 아마 매수한 22,800원대역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높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될 테니까 네. 현재는 뭐 전체 시장이 뭐 이 종목이든 저 종목이든 밀리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해서 3,000원 넘어서 파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더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팍 하고 늘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다시 더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래도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좀 이렇게 보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견디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온테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자. 보유하는 전략 3,000원 부근에서 그 이상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온테크까지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또 다음 주에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